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딸과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딸 자기소개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딸 강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8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탈북을 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할머니,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현재는 한국 생활 정착한 지 17년 차가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이랑 함께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딸의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딸, 북한에서 너가 8살에 내 등에 업혀서 탈북했잖아.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이게 어렸을 때라서 이모나 어머니에 비해 북한 생활이 막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아. 그럼에도 이제 몸이 기억하는 북한이 있었거든. 우리 가족이 진짜 못 살았잖아. 그래서 지붕을 봤을 때 막 천장이 뚫려 있었어.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온갖 그릇을 다 놓고 비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그게 기억나. 슬프다. 그게 기억나고, 그리고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식이 옥수수 때였어. 그때. 옥수수 때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안에 즙이지, 즙. 즙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었던 게 이제 추억이 나지. 껍질 벗기다가 이제 입술도 베이고. 맞아. 그거 잘못하면 입술 다 베요. 맞아. 우리도. 그게 있었고, 또 기억나는 건 감태. 기억나나, 엄마? 그치. 감태. 유일한 간식. 감태라고 해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산에 이렇게 가다가 산사 보면, 와, 신봤다! 이러잖아. 이런 느낌처럼 우리에게는 잡초처럼 이렇게 길가에 자라는 거였는데, 이걸 우연히 발견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맞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감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검정색 열매, 알갱이들처럼 열매가 있는 건데, 이 명칭이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감태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한국에서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국내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 이제 가정 생활을 이제 회상을 해봤을 때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셨지, 할머니는 목이랑 엉덩이 쪽에 상처가 있으셔서 계속 내가 소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 상처가 좀 심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흉진 모습이, 그 상처의 모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그게 만약 한국이었으면 좀 그 8살인데도 기억이 나, 그게? 할머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상처가 사실은 영양 부족 때문이어서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랬더라면 빨리 나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영양 부족으로 회복이 잘 안 되셨어. 그게 기억이 나고, 탄광에서 이모 근무를 하시다 보니 이모는 또 다리를 다쳤고, 작은 이모는 또 얼굴을 다쳤고, 이런 아픈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 기억이 났구나.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또 그때였어. 왜냐하면 대가족이 함께 모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 있었고, 엄마는 물론 장사하느라 이제 계속 밖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았고, 또 온 가정의 사랑을 내가 듬뿍 또 받았잖아. 그게 너무 그리워.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지금 그때 그 지역에 갈 수도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더 소중하지. 그래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행복한 모습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는 감사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8살에 이제 엄마 등에 업혀서 두만강을 건넜잖아. 그때는 많이 어렸어가지고 이제 뭘 하는지 몰랐었어. 그렇지, 어디 가는지. 왜냐면 엄마는 나한테 우리 어디 한번 가보자.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야. 이렇게만 말을 맞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고 이제 엄마 손잡고 갔는데 어떤 집에 처음 보는 집에 갔는데 엄청 심각하게 엄마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집주인이랑.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보고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빨간 장화를 거기에 벗어두라고 말을 해줬어. 근데 이 빨간 장화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느라 계속 밖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소중한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선물이지. 그걸 또 챙겼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가 사준 선물이다. 그리고 엄청 예뻤거든. 너무 예뻐가지고 새 거가 사실 어렵잖아. 그게 무슨 쌀 얼마에 할 정도로 사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뭔가를 선물을 사서 온다는 게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려운 결정이야, 사실. 왜냐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딸이 뭔가 선물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쌀 몇 킬로 값이 나가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너한테 그 빨간 신발을 사줬지.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게 야, 기억나. 8살 때인데. 근데 아까웠어? 아깝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두만강을 건너다 잡히게 되면, 보이부에서 봤을 때, 배고파서 생활이 어려워서 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새 제품들은 다 없애려고 그랬었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차피 뺏기지 않아? 어차피 뺏기지. 다 뺏기지. 그걸 예상을 하고 엄마가 했을 텐데 당시에는 나는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했었구나. 맞아. 어린 아이의 그 마음에는 그게 또 그렇게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다가 밤에 출발을 하게 됐지. 근데 엄마가 기억이 나. 그 띠를, 애기들을 이렇게 애기 포대기? 안고 포대기로 나를 널 이제 업었어, 업었거든. 뒤에 등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포대기가 애기들 용이잖아. 근데 8살인데 거기에 다 들어갔었단 말이야. 엄청 작았지, 그러니까. 체구가. 또 참 먹고 자랐으니까. 신기했고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자라 이랬거든. 그랬지. 근데 사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잠이 안 왔거든 나도. 그 느낌이 있었구나. 분위기가. 그래서 맞아.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었구나. 느꼈지.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지금 뭔가 큰일은 하고 있겠다. 왜냐면 엄마의 떨림이 이게 등 뒤로 내가 다 느껴졌었어. 맞아. 그래서 엄마 등을 이렇게 꼭 안고 나는 네 다리를 양쪽에 꽉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치. 막 두렵고 그러니까 떨리는 그게 다 느껴졌어. 그게 그렇게 느껴졌구나. 그리고 강이 2개였잖아. 맞아, 섬이었으니까 중간에 섬이 맞아. 있고. 처음에 큰 강이었나 아니면? 처음에 중간에 제가 넘어왔던 곳은 중간에 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섬 가기 전에 강이 깊고 넓었고 섬을 지나서 그 다음은 좀 좁았어. 작은 거였지. 작은 그래서 거. 그 큰 강을 건널 때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했었거든. 녹기 막 시작했을 그치? 때. 그래서 앞에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물줄기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그 물줄기 앞에서 멈칫하는 게 느껴진 거야. 이 물줄기 앞에서 멈칫하는 게 느껴졌고 엄마는 이제 두려움이 더 크잖아, 사실은. 그렇지. 아는 게 이제 많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 이 두려움으로 빨리 이렇게 눈 앞에만 보이는데 나는 엄마 등 뒤에 있으니까 이제 겁이 없지, 사실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봤는데 저기 또 얇은 물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기억나. 엄마 등 두드리면서 엄마 이쪽으로 가 이랬지. 엄마 저기 가. 저기 얼음이 녹았을 것 같으니까 엄마 이쪽으로 가. 근데 그랬어요, 뒤에. 엄마 나한테 앉았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 놀라가지고. 근데 그게 보였네. 네 말 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순간에 말이 뭐 어른이지 무슨 어른이냐. 맞아. 그 순간에 너무 맞아. 떨려가지고. 엄마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 29살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떨렸는데 오히려 네가 등 뒤에 있었잖아. 심리적으로 의지가 많이 됐지. 나는
나는 오히려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지. 얘 살려야 되니까. 그랬구나. 많이 위로가 됐어, 그때. 그 순간에. 그랬지.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 왔지. 맞아. 그리고 이제 큰 강 건너고 작은 강 쪽에서 이제 불빛이 났고 사람이 데릴라 그때 맞아. 사촌 오빠가 데릴라 왔었어. 맞아. 친척이. 그때 엄마가 이제 숨을 맞아. 이렇게 쉬었던 게 생각이 나. 그래서 뭔가 잘 됐구나. 뭐 뭔지 모르지만 일단 됐구나. 이렇게 내 탈북 과정이 그거였었어. 그리고 이제 중국 생활. 그 전까지 북한에 살 때는 엄마와 사실 교류가 크게 없었어. 엄마는 자꾸 밖에 나가서 장사를 장사를 해야 하고 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 엄마와 함께 살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 맞아.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엄마의 멋진 모습인데, 낮에는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하셨고, 밤에는 중국어 책 하나를 통째로 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한국에서 말하는 주경야독. 그게 기억나? 그게? 엄청 내가 기억나. 공부하는 거 봤어? 봤지. 엄마는 나 본 거 기억을 이제 나 못해. 봤는지를 몰랐잖아. 근데 뭐래? 나는 화장실을 가느라 이렇게 깼는데 불이 어둡게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때 저게 바로 공부구나.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엄마가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학구열이 또 의외로 강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나를 내가 한글도 아직 못 된 상태니까 맞아. 한글이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조선족 학교에 나를 보냈단 말이야. 이 생각난다. 니 그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글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돼요. 그럼 중국어 학교에 보내게 되면 중국어만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조선족 학교에 보내자. 이래서 늘 조선족 학교에 가서 두 나라 말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끔. 맞아. 그렇게 결정했었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자산이었어. 중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한국어도 또 잃지 않고 그치. 할 수 있게 됐었어. 그렇게 이제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게 되셨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다시 길이 얼러지게 됐고, 엄마는 언어도 이제는 많이 됐고 중국어 의사소통이 중국어 됐으니까 조금 먼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가셨고, 저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 일본어랑 중국어에 능통하셔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일본어랑 중국어를? 내가 돈 벌러 나갔을 때 할머니 너 공부시켰구나. 뭐 1, 2, 3하고 빠바, 마마 이런 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덜 어려웠었던 것 같아. 언어에 대해서. 그게 할머니 있었고. 큰일 했네. 엄청 큰일을 했지. 왜냐면 듣기로 내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내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모습이 할머니였어. 할머니께서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 갓난아기 때 온몸을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추워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이랬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솜을 이렇게 갖다가 나한테 덮어주셨대. 근데 그때 이제 이 추웠던 거를 이 쪼그라들었던 몸을 이렇게 펴면서 편안하게 자던 모습이 생각나신다 하셨거든. 할머니가 계속 그 얘기 했구나. 맞아. 어릴 때 그랬었어. 왜냐면 시댁이 그때 당시 널 낳았을 때 가을에 났잖아. 근데 홍수가 났어 그 해. 유도 그렇게 날씨 휘몰아쳐가지고 막 홍수가 엄청 나서 시댁이 집이 산 밑에 집이 있었거든. 근데 북한은 부엌이라는 게 따로 있어. 주방에 보면 부엌이 따로 있어서 마루를 열고 부엌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홍수 때문에 그 부엌에 물이 꽉 차서 불을 떼지 못했어 집에다. 불 떼지 못한 곳에 너가 일주일 동안 있었었거든. 그때 할머니 상태가 엄청 아픈 상태였어. 온몸에 상처투성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또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너를 낳고 그 추운 데서 불 못 떼서 얼마나 추운지 시댁이. 야 그래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야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언니가 한번 우리 집에 왔다가 이 사연을 내가 있는 상황을 파악한 거야. 그래 파악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야 집으로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구루마 타고 내가 걸지 못해서 구루마 타고 널 안고 출산을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 상태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 그 모습 보니 야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일 따뜻한 요런 온돌에다 이렇게 싹 눕혀놓고 섬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추워서 요리고 쪼그랬던 게 그 애기가 뭘 알겠니. 그걸 파들파들 떨면서 팔 피고 다리 피고 쭉 피고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데려오지 않았으면 얘 큰일 날 뻔했었네. 그 얘기 옛말로 하더라고. 할머니도 그때 아프셨는데 이라도 못 났어 할머니가. 나를 케어하셔야길래 맞아. 그랬지. 그랬었어. 그래서 엄마 그 얘기 하더라. 나중에 환자 위에 우 환자가 왔다고. 내가 우 환자 된 거지.